그런 콘텐츠 분석력에 있어서는 AI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AI가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의면 처음 이제 진행하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떤지 들어볼까요? 사실 올 때까지는 크게 긴장을 안 하고 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각오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모의 면접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뭐 추후에 면접을 진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처럼 생각하고 답변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4년 선진식품의 신입사원 실무 면접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해오신 1분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꾸준하게 도전하고 성장을 일어나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콘텐츠 마케팅 업무 지원자 염종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00회도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점차 조금씩 더 시도를 하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도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0만이 넘는 조회수까지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도전하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기린 같은 사람이 되어 함께 그 업무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린 같은 사람은 뭔가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기린이 목이 긴 기린처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린 중에 신화 속의 동물인 기린이 되게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뛰어난 사람도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진식품의 마케팅 업무에 지원한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게요. 우선 저희 선진식품의 콘텐츠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선진식품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 찾아봤던 내용들 중에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브랜드, 식품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식품 기업들, 빙그레에서 빙그레오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향식품에서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오리지널 뮤지컬을 만드는 등 그러한 콘텐츠들을 제작하였는데요. 단순하게 식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새롭게 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여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쪽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각각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장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회피하지 않고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상에서 단점은 저는 진로를 설정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에 직무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좀 빠르게 직무를 결정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직무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여러 프로젝트들을 좀 짧은 기간 동안 좀 집중력 있게 몰입하여서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진식품을 대표해서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염종혁 군은 회사에 얼마 정도 벌어줄 그런 각오가 있나요? 5배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 이상은 5배. 하고 싶은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나 또 사업장이나 내가 속한 단체에서 쓰레기통을 비워본 경험이 있나요? 그래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강의실에 있는 쓰레기통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뭐 축제에 나갔을 때 그런 뒷정리를 할 때도 그 봉투를 가져가가지고 저희 주변 장소는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AI랑 경쟁해서 우리 염정혁 씨가 딱 내가 이거는 AI보다 낫다. 그런 게 있나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AI보다 나은 점은 아무래도 좀 콘텐츠 분석력인 것 같습니다. 또 AI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나눌 때 정형화된 기준들을 가지고 기준들에 맞게 콘텐츠를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다른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분석력들을 기반으로 어쨌든 간에 AI가 활용한 그런 콘텐츠 분석도 사람이 다뤄서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분석력을 다져 놓는다면은 나중에 AI 기술이 발전했을 때도 그런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면접 결과는 추후 결과들을 정리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력서하고 면접을 본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할 텐데요. 자, 연봉을 회사에서 준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준다. 그럼 5배 이렇게 하게 되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가 아마 직급별로 좀 다른데 기본 평균 20배고 보통 한 임원이 넘어가면 수백 배 이상의 매출 대비 효과가 나오거든요, 연봉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 갔을 때 신입사원은 내가 봤을 때 20배 이상을 해야지 연봉을 가져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이 자세, 지원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각오는 100배 이상 하겠습니다라고 된 각오를 해야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해야 되고 나는 5천을 벌면은 10억 정도는 매출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 가치가 있어요. 이거 꼭 염두에 두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근무를 했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럼 그 금요일날 되면은 평일에는 치웠는데 금요일날은 막 쓰레기가 막 거기가 이제 120명 넘게 있던 데인데 난 그런 사람의 인재라고 봐. 이거는 주인 의식의 결정체다. 왜냐면 나는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영업을 뽑는 이런 거를 할 때 회장이 청소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휴지를 던져놓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주서. 그래서 그걸 주순 사람만 면접에 통과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이거는 끊임없이 저도 고민해야 되고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이 디지털 시대는 직업을 몇 번쯤 바꿔야 될까요? 40번 정도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기업이 그만큼 존재하기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성장한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결국은 학습을 멈추면 소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는 염정혁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의 면접 참여해봤는데 면접 참여해본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면접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모의 면접을 진행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긴장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취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준을 하면서 좀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힘내서 또 취뽀까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